안녕하세요. 캐나다 백수입니다. 3월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캐나다에서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하지 말 것, 그리고 해외에서 캐나다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요청했습니다. 250명 이상의 모임은 금지하기로 했으며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시행되고 있고 캐나다 은행에서 이율을 0.75%로 인하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국립도서관, 데이케어 센터, 마치 브레이크 캠프, 커뮤니티 리크리에이션 센터, 온실,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스키장, 미술관, 박물관 등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스캐처원주와 마니토바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도 불리는 코로나19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 서부 시각 3월 13일 확진자가 14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8천 명을 넘어서고 6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중국 본토 밖의 사망자는 1928명이고 중국 본토 밖에서 완치된 사람 수는 6,554명으로 사망자 나누기 사망자 플러스 완치자 비율은 약 23%입니다. 실제 사망률은 3.8%에서 23% 사이 어딘가로 추정됩니다. 캐나다에서 총 196명이 지금까지 확진되었습니다. 3월 13일까지 온타리오주에 79명,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64명, 알버타주에서 29명, 퀘벡주에서 17명, 뉴브런스윅주에서 1명의 환자가 확진되었고 사스캐처원주와 마니토바주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밴쿠버 옆 동네인 미국의 워싱턴주에서는 확진자가 568명으로 늘었고 37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주요 뉴스로는 온타리오주 공립학교는 2주 휴교하기로 했고 캐나다 총리인 트리도의 아내 소피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트리도 총리도 자가격리 중이세요. 퀘벡주에서 은퇴한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래도 811 인력 부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주에서 811로 엄청난 전화가 몰려와서 인력을 보충하는데도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11은 실제 간호사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시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쉽지 않습니다. 또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911로 전화를 걸어서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숨을 쉬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911로는 절대 전화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청문회가 있었는데 멜라니 미국의 한 국회의원이 테스트를 왜 한국처럼 많이 못하냐면서 답답해 했는데 한국이 방역을 잘 하고 있는 롤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보험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게 할 거라고 기자회견을 했고 해당 내용이 청문회에서도 이어졌는데 약간 애매모호하게 답을 해서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께서 숙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밴쿠버에서 마스크는 구할 수 없고 손소독제는 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사재기가 시작되었고 밴쿠버도 슬슬 마트의 재고가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 솔드아웃된 제품이 많거나 몸싸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캐나다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현황은 제가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영상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최신 영상은 채널 정보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이틀간 발생한 확진자 정보를 요약하면 온타리오주의 나이아가라 지역에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했고 미성년 확진자가 온타리오주에서 추가되었는데 이 중 한 명은 아주 어리다고 합니다. 베이비라고 하네요. 현재 580명이 온타리오주에서 관찰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노스 밴쿠버, 리온스 게이트 호스피탈에서 일하시는 분 3명이 확진되었고 웨스트 밴쿠버에 있는 요양원인 홀리번 하우스 리타이어먼트 레지던스에서 일하시는 분이 2명, 입주명이 1명 확진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여행 중 감염된 확진자와 기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확진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해외 뉴스를 보면 flattening curve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실 텐데 이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약이 상용화되기까지 캐나다 보건당국의 목표는 flattening curve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이 전염이 쉽게 되는 질병은 그림의 보라색 그래프처럼 단시간에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고 이에 따라 사망률도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림의 빗금친 그래프처럼 환자가 발생하는 속도를 낮춤으로써 이 병에 취약한 환자를 최대한 케어하여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플래트닝 커브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권고하는 코로나19 예방법은 손을 자주 씻고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가리고 하며 아픈 사람 가까이에 가지 말고 자주 쓰는 제품은 소독제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집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 캐나다 보건당국에서 허그, 키스, 모임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는 고령 및 지병이 있으신 분들께 무척 위험해 보이니 지병이 있으신 분, 고령자 또는 그런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외출을 삼가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에 있는 분들 중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응급치료가 필요할 때는 911, 그 외 증상에는 811,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833-784-4397, 온타리오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증상이 있을 때는 866-797-0000,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별 핫라인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캐나다의 바이러스 현황에 대한 정보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코로나19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의료진분들, 군인분들, 공무원님들, 기자님들, 자원봉사 천사님들, 기부천사님들, 스스로 자가 격리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힘내서 이 어려운 시간을 같이 극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